라이브. 리드하라 영상에 나왔던 강사님의 90%의 사람들이 열심히 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사람은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에 적극 동의하는데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랑앤라인 사장님들은 외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삶에 적극적이고 열심히 사는 분들이죠. 그러니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 달 5월 첫째 주 랑앤라이브 MC를 처음으로 맡게 된 박명섭입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께서 인사를 너무 따뜻하게 해주셔가지고 네, 참 힘이 나게 아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4월 한 달도 정말 수고 많으셨죠? 다들 4월 한 달도 정말 수고 많으셨을 텐데요. 다들 3,000GV 이상 하셨죠? 혹시나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5월 첫날 오늘부터 3,000GV를 2주 만에 마무리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글로벌 뉴스킨에서 유일하게 한국에게만 준 혜택이에요. 우리 비즈니스가 더 나은 환경으로 진화할 수 있게 정말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며칠 전에 본사 코니팽 사장님과 미팅을 했었는데요. 올해 말까지의 지표를 가지고 앞으로 뉴스킨 코리아의 방향을 설정하겠다라는 뉘앙스가 풍겼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 혼자만 신경 쓰는 게 아니고 다 같이 해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작해 볼 텐데요.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열심히 하는데도 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이번 한 주는 그런 스스로의 고민을 해결하는데 힌트가 될 만한 시간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제목이 깨어있는 만남입니다. 그냥 만나면 뭔가 이루어지겠지라는 생각으로 비즈니스를 하다가 미팅 시에 핵심 코어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죠. 그래서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안녕하세요 시간인데요. 이 안녕하세요에 나오실 사장님은 첫 번째 모실 사장님은 천안에서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임상이 엄청나거든요. 임상 공유를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임상 엄청나죠? 최지은 사장님이시거든요. 비즈니스를 시작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단기간에 비즈니스를 감을 제대로 잡고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사장님의 이야기와 노하우를 좀 전수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진 사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늘 랑앤라이브 처음 나오시는데요. 오늘 사장님 이야기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테드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최지은입니다. 제 1대 스폰서 사장님은 김한희 사장님이시고 상위 스폰서 사장님은 최성결, 박명석 사장님, 그룹장님은 윤영순, 변우기 그룹장님이십니다. 저는 아이 둘을 낳고 살을 빼려고 TR90을 소개받아 시작해서 22kg를 감량했어요. 당시에 뉴비트가 출시가 되었고 뉴비트를 타며 SNS에 스토리에 올렸는데 문의가 10건이 넘게 와서 2대 스폰서 사장님인 은별 사장님께 저 사업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한 달 동안 사업을 제대로 알아봤어요. 저는 대학병원 10년차 간호사로 육아휴직 중이었는데 복직을 해서 1년만 더 다니면 사학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그만두기로 결단하고 지금 뉴스킨 사업을 전업으로 한 지 4개월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장님 사학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간호사셨는데 사학연금까지 포기를 하셨단 말이죠? 어떻게 그 남들이 부러워하는 걸 포기할 수 있으셨어요? 네, 사학연금이 예전에는 20년 근무하면은 2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가치가 좀 많이 떨어져서 20년을 근무해도 65세부터 120만 원 정도가 들어오고 10년 근무를 하면 65만 원 정도가 들어와요.
저에게는 65만 원이 정말 소중해서 처음에 투잡으로 시작하려고 했고 사업도 남편 이름으로 하려고 했어요. 처음 랠리에 가서 상결 사장님께 이 고민을 말씀드렸더니 사장님께서 "사장님 65만 원이요? 20-30명만 만들어도 권리소득 100만 원이 지금부터 평생 들어오는데 65만 원?" 하면서 딱 이 제스처로 어깨를 으쓱 해 주시는데 그동안 돌덩이 같던 그 제 마음속의 고민이 순식간에 깃털이 돼서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사학연금을 받으려면 앞으로도 30년이나 더 남았는데 고작 60만 원 때문에 라는 생각에 바로 결단을 내리고 전업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승철 사장님이 약간 황당하다 할 때 이 행동 하시거든요. 네, 그걸 들으시고 그 모습을 보시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네라는 생각을 하시고 내려놓으셨나 봐요.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진짜 다들 부러워하시거든요. 그런 사학연구를 받을 수 있는 그 환경을. 근데 사장님께서 지금 단기간에 비즈니스 자세가 너무 잘 잡고 계세요. 어떤 사장님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나요? 저는 초기 사업 때 강의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어떤 강의 중에 그 사장님은 고객 미팅 때마다 셀방에 "이 고객님 무릎 아프시다는데 어떡해요?" 이런 사소한 것부터 다 공유를 하고 조언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저도 DM 문의가 올 때마다 혼자 답변하지 않고 하나하나 캡처를 다 해서 셀방에 공유를 했고 답변 오는 거를 그대로 복사 붙여 넣기를 반복했어요. 비슷한 문의들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반복하다 보니 스스로 할 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초기에 제 셀방이 카톡이 정말 하루 종일 끊이지 않았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스폰서 사장님도 바빴을 텐데 틈틈이 답변해 주셨었구나 하는 감사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탱코어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우리 사업이 항상 에너지가 끓을 수는 없어서 탱코어를 해야 시스템에 잘 안착이 되어 있어야 사업을 꾸준히 열정적으로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고 제가 운전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 운전을 하면서 강의를 매일 들어요. 강의를 듣다 보니까 '내가 왜 뉴스킨을 선택했지?'부터 해서 사업의 방향, 고마운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제가 바로 셀방에 카운슬링을 해서 조언을 받고 고객을 만나니 성공률은 더 높아졌고 또 늘 고객을 섬겨야 한다고 명섭 선결 사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고마운 사람이 떠올랐을 때 바로 전화를 해서 감사한 마음을 전달도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뉴비트를 타면서 SNS 활동을 하고 뉴비트를 타면 독서하고 강의 듣고 이렇게 자투리 시간을 많이 이용해서 탱코어를 무조건 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소리가 안 마이크, 들려요. 사장 네. 마이크가 영섭 사장님. 네, 지금 들리실까요? 네. 네. 네네. 최지은 사장님께서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시고 진짜 카톡방이 하루라도 멈춰 있는 날이 없었어요. 정말 열심히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셨고 단기간에 감을 빨리 잡은 비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보통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한 2-3개월 만에 슬럼프 같은 게 오거든요. 근데 전혀 흔들림 없이 지금까지 잘 오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큰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잘 할 수 있었나요? 제가 사실 3년 전에도 뉴스킨 사업을 알아봤었거든요. 그때도 필강을 다 듣고 노트에 다 적어가면서 열심히 알아봤는데 당시에 주변에서 충고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 간호사인데 굳이 왜 뉴스킨을 해? 그거 다단계잖아. 인맥 다 잃어." 이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알아보다 말게 되었고 3년이 지난 지금 다시 알아봤을 때는 주변의 충고를 듣지 않고 혼자서만 제대로 알아봤고 비전을 정말 봤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주춤거리지 않게 되었고 직진만 하자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첫 랠리를 갔을 때 LOI가 뭔지도 모르는 LOI였는데 초대자가 중요한 일로 못 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혼자 랠리에 가서 다 보고 왔고 바로 BR이 되어서 지금까지 직진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두 번째로 알아보는 비즈니스다 보니까 더 현실감이 된 상태에서 뉴스킨을 만나서 이런 큰 확신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이제 사장님께서 사람들과 대화를 잘 하잖아요. 사장님께서 초기에 열정이 너무 강하셔서 처음에는 사장님의 미팅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계속 사장님 이야기만 계속 쏟아내고 왔었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는 피드백을 들어보면
경청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상대방 파악도 너무 잘하시고, 그렇게 변화된 사장님만의 계기가 있었나요? 네, 저는 고객을 만나기 전에 셀방에 무조건 이야기를 해서 조언을 듣고 만나고 난 후에도 후기를 무조건 공유를 해서 피드백을 받아요. 피드백을 받을 때 질문이 그 사람한테 왜 사업이 필요해요? 그 사람이 왜 TR90을 해야 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뭐예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분명히 대화를 많이 하고 왔는데 니즈 파악은 못하고 제 이야기에만 쏟아내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길 사장님께서 개운하세요? 이 질문을 항상 저한테 하시거든요. 이혼하세요. 그러면 정말 개운해요. 네. 그럼 저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셀방에서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고 또 행동을 바로 수정하고 또 피드백을 받고 행동을 수정하다 보니까 지금은 고객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만족을 하고 있는지, 꿈이 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 사람의 삶에 대해 궁금해지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듣게 되는,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결국에는 사장님께서 매번 만날 때마다 피드백을 받았고 그 피드백에서 내가 뭐가 문제점일까를 스스로 고민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걸 들으시는 많은 사장님들 중에 미팅을 하시면서 아, 오늘은 내가 할 말 다 했다라고 하면서 개운한 느낌이 드신다면 아마 점검하는 시간이 오늘 최진 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현장에서 많은 걸 쏟아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초대하고 스폰서 요청을 하면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장님께서 경청하는 것도 단기간에 변화를 만드셨고 그리고 스폰서 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너무 잘하시고 계시는데 사장님 성과를 내기 위해서 현장에서 꼭 하시는 핵심 코어 행동이 있나요? 저는 현장에서 매일 스폰서 티업을 하고 현실 점검 꿈 터치를 하고 있어요. 아, 스폰서 티업을 주력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장님의 스폰서 사장님이신 이은별 사장님의 스폰서 티업을 어떻게 하는지 바로 이야기 좀 해줄 수 있나요? 네, 저의 경험을 이야기를 먼저 해요. 첫째를 낳고 살이 많이 쪄서 동기처럼 지냈던 간호사 선배인 은별 사장님 소개로 TR90을 시작을 했어요. 챌린지를 통과를 했고 사은품을 받았고 지금 둘째를 낳고 그 사은품으로 TR90을 이어서 하는데 결제를 추가로 한 게 없기 때문에 은별 사장님이 예전처럼 관리를 잘 안 해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똑같이 와서 관리를 해주고 갈바닉을 해주고 밥 먹고 응원해주고 분명 나는 중간에 포기를 했어도 여러 번 포기를 했을 사람인데 자꾸 잘한다고 하니까 정말 잘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22kg가 빠지게 된 거거든요. 만날 때마다 한결같이 긍정적이고 SNS를 보면 몇 년째 운동하고 식단하고 헬스장을 한 번도 안 다녔는데 복근을 유지하고 있고 감사일기 쓰고 꾸준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 처음에는 대단한 사람이야 하고 말았는데 지금은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따라하고 있어. 나는 뉴스킨 만나서 단순히 살만 빠진 게 아니고 완전히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고 건강해졌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대방은 만나본 적이 없는 나만 아는 은별 사장님이지만 한결같이 열심히 사는 은별 사장님, 긍정적인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다음 만남 시에도 또 은별 사장님 근황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인스타 구경시켜주고 팔로우까지 하게 하고 만나본 적 없지만 친숙해지게끔 해서 특히 제가 파트너로 만들고 싶은 소비자들은 곧 스폰서로 만나길 사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처음 만났을 때 어색하지 않도록 매번 스폰서 티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만나기 전에 스폰서사님을 그냥 친근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네요. SNS 친구도 걸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얼마 벌어, 뭐 어떤 대단한 사람이 이게 아니고, 그 꾸준한 노력의 모습을 이야기하시면서, 아, 나도 저 사람 만나보고 싶다, 이렇게 티업을 하시니까, 확실히 스폰서 미팅을 할 때마다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장님께서, 어, 그 꿈터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거는 네. 어떻게 하세요? 저는 현실 점검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막상 현장에서 하려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진지한 분위기로 바뀔까 봐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웠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 뉴스킨 좋은 회사고 보상도 좋다. 너랑 잘 어울려. 근데 내일은 아니야. 나는 못해. 대부분 이런 반응들이었어요. 그래서 셀방에서 카운슬링을 받는데 스폰서 사장님께서 진지하지 않은 분위기여도 진지하게 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왜 그동안 진지한 분위기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지? 라고 생각을 했고, 제 생각을 먼저 전환시켰어요. 랑연북에 보면 살고 싶은 집은, 갖고 싶은 것은 100만 원이 추가로 들어온다면, 500만 원이 추가로 들어온다면? 이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런 질문들을 현장에서 하면서 나이표 현실 점검을 하고 꿈터치를 하였더니, 강의를 진지하게 듣고 사업을 제대로 알아봐야겠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전에는 아무리 좋다를 이야기를 해도 상대방에게 좋다는 것이 전달이 안 됐었는데, 현실 점검을 한 후에 권리소득에 대해 이야기를 하니까, 맞아, 내 월급으로는 당장 생활비 대출밖에 못 갚네. 그러네, 나 나중에 어떻게 살지? 나도 잘 살고 싶은데 뉴스킨 한번 알아봐야겠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네, 현실 점검과 꿈터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점검을 하는 그 이유가 내가 아무리 뉴스킨 좋은 이야기를 해도 상대방 걸로 와닿지 않으면 그 이야기 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실 점검을 통해서 내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한 다음에 그 대안으로서 뉴스킨을 알아봐. 사실 이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정말 많이 해야 되는데 최진사님께서 그것을 감을 잡고 비즈니스 하고 계시니까 결과는 더 팍팍 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사장님이 이번에 지금 챌린지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챌린지 목표 그리고 사장님의 비즈니스 목표 이야기해 주시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요즘 많이 듣는 강의가 장혜련 사장님의 성공하려면 꼭 해야 될 일이거든요. 거기서 물어봐요. 성공하고 싶어요? 진짜 성공하고 싶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세요. 진짜 성공하고 싶은지. 하는데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저 진짜 성공하고 싶거든요. 뉴스킨 사업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이 우리가 하려는 이유가 경제적인 자유와 시간적인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건데, 결과가 있어야 자유를 얻는 거지, 지금 과정 가지고는 절대 자유를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미 자유를 다 얻은 것처럼 여유롭게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시스템 참석은 기본이고, 생각보다 행동으로 사업을 하려고 매일매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목표는 5월달 EBP 마감을 하고 싱가폴 갈 수 있도록 석세스 트립을 무조건 스타트해서 내년 싱가폴 트립 사장님들과 함께 가는 것이 저 목표이고, 지금까지 TR90 2명을 만들었어요. 곧 한 팀은 만들어질 건데 남은 챌린지 기간 동안 2팀을 더해서 3팀을 만들어 보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EBP와 그 다음에 챌린지 며칠 남은 기간 동안에 새 팀 만들기까지 싱가포르 꼭 함께 가시자고요. 사장님의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진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최진 사장님은 라인방을 적극 활용하고 피드백을 잘 받으면서 단기간에 비즈니스적인 감각을 빨리빨리 익혔던 것 같아요. 경청만 하더라도 보통 2, 3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정말 단기간에 잘 해내신 게 스스로의 노력이 얼마나 대단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밤새 소식과 공지사항 시간인데요. 어제 저녁에 일단 토요일 날 행사가 있었죠. 토요일 저녁 장은영 사장님과 박지선 사장님께서 메인 강사로 2주차 CRM을 주제로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장은영 사장님께서 깊이 있는 현장 노하우가 담긴 이야기와 박재선 사장님의 맨투맨 20일 내용을 요점만 쏙쏙 말씀해 주셔서 참여한 모든 분들이 비즈니스에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진행을 맡아주신 BAP 그룹 사장님들 그리고 강의해주신 장은영 사장님, 박재선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토요일에 3주차 LOI 스쿨 있는 거 아시죠? 3061이라는 주제로 성영기 사장님과 이기수 사장님께서 비즈니스를 더욱더 탄탄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최근에 입문되신 모든 사장님들 미리 초대하셔서 비즈니스를 안착시키는 시간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미리 안내를 해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하니까 항상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제 저녁이었죠? 160명 정도와 찾아가는 세미나가 진행되었는데요. 이종옥 사장님께서 10년 만에 초대 세미나를 해주셨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성공자는 항상 준비되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혀 긴장하지 않으시고 화면에 그림까지 그려가시면서 여유롭게 강의를 해주셨고요. 아주 짧고 임팩트 있는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요. 제가 마지막에 돌발 질문을 했어요. 주변 일반인 분들과 사장님의 삶이 어떻게 다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는데, 주변에서 은퇴한 분들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에 비해 이종욱 사장님은 지금도 꿈을 꾸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멋지다라고 주변에서 이야기를 해주셨대요. 정말 뉴스킨의 끝점이 멋지다는 걸 보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지사항은요, 첫 번째 공지사항입니다. 지금 계속 공지사항으로 올라가고 있죠. TR90 챌린지가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번 주가 마지막 주입니다. 며칠 남지 않았죠? 우리 벼락치기 너무 잘하지 않나요? 어제도 벼락치기 잘했던 것 같아요. 마감 임박이라는 말에 결정하는 소비자들이 꽤 많아요. 기존에 알렸던 분들께 한 번 더 터치해보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챌린지를 결정하신 분들은 보통 다이어트 할 때 같이 할 사람 찾는 거 아세요? 다이어트 동지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캐시백 받고 팀을 짜서 팀 선물, 그리고 매니저가 될 수 있잖아요. 그 매니저의 선물까지 혜택을 주시고 소개해보자, 며칠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더 확장이 분명히 되실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 한마디만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 어차피 임상 나오면 소개가 나올 텐데 소비자 캐시백 작은 거 받지 말고 대리점 캐시백 많은 거 받으면 좋지 않겠어?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 소개 좀 해줘봐. 소개해서 너가 쓴 돈 다 받게 해줄게. 라고 하는 이 한마디. 이런 한두 마디에 소비자가 사업자를 마음먹을 수도 있거든요. TR 챌린지를 기회로 그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툭툭 던지시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흔들어 보는 계기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두 번째 공사항입니다. 찾아가는 세미나가 벌써 9번이 마무리가 됐고요. 10번째가 남았습니다. 초대를 당일날 하는 사장님들은 안 계시겠죠? 내일 모레가 세미나 날이니까 미리미리 약속을 잡으시고요. 말 그대로 찾아가는 세미나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11시 진영경 사장님의 강의를 들으면 초집중하시고 비즈니스를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되는 계기가 되실 거예요. 내가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직접 듣게 하는 거. 이게 비즈니스 확장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초대 세미나가 계속 돌아가니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의도 시간인데요. 이번 주 내내 강조해드릴 성의도예요. 깨어있는 만남을 위해 너무나 중요한 게 만남에 대한 피드백입니다. 기록을 하지 않으면 명단이 늘어날수록 기억하지 못해서 후속을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실수하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그 기록을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유하고자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에 출연한 최지은 사장님의 스폰서 사장님이신 이은별 사장님께서 활용하고 있는 밴드 활용법에 대해서 짧게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공유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랑앤라이브 사장님들. 오늘은 저의 밴드를 활용한 명단 관리 노하우를 나눠드릴게요. 밴드 어플 다운 후 직접 만들기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밴드방 이름과 나의 원하는 사진도 함께 설정해주세요. 소리가 안 나올까요? 영상이 안 밴드방은 나올까요? 비공개로 설정해주세요. 작성자와 나오고 있어요. 초대자만 볼 수 있게끔. 이제 나만의 명단 노트 완성! 스폰서 사장님들과 공유하기 위해 밴드방 초대 링크를 복사한 후에 링크를 저의 셀방에 보내줍니다. 고객과의 만남 후 고객 이름, KR 넘버, 들어간 제품, 비포 사진, 소통했던 내용과 인바디, 양자 결과들, 내가 선물로 챙겨드린 것들 등등 모두 기록해둡니다. 사진들과 함께 첨부해두면 더욱이 도움이 됩니다. 갈바닉을 몇 번을 했고, 그리고 이 고객님한테는 제가 메타 517을 샘플로 챙겨드렸던 것까지 기록해 두었어요. 고객과 소통했던 카톡 내용도 올려두었어요. 스폰서 사장님들이 볼 수 있게끔.
고객 이름을 검색하면 그분의 기록들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만나서 소통했던 내용들을 댓글로 그때그때 올려주고 있어요. 스폰서 사장님들께서도 저희 고객들과의 소통 내용과 정보를 파악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고객들의 비포 애프터 인바디 결과 궁금해하실 때 바로 보여드릴 수 있어 신뢰감을 줄 수 있어요. 나만의 명단 노트에 모두 기록하는 습관 만들어서 모든 분들 담아내봐요. 네,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니까 밴드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목요연하게 설명이 돼 있었죠. 포인트 리더 교육 때 조기철 사장님께서 백족보를 강조하셨었어요. 그때 밴드 활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때부터 저희가 하고 있었거든요. 파트너와 소통해서 초대된 파트너와 스폰서가 함께 이곳에 초대돼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정보를 함께 공유할 수 있고, 그리고 빠른 소통 같은 경우는 카톡 라인방에서 활용을 하고요. 정말 중요한 정보들은 밴드에 기록하고 그때그때 정보를 찾고 함께 공유할 수 있으니까요. 카톡 라인방과 밴드 기록방을 함께 활용하면 정말 큰 시너지가 만들어지더라고요. 밴드를 활용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성의도를 통해서 밴드 활용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고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밤새 소식 그리고 공지사항 성의도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메인 게스트 시간입니다. 사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방법은 이미 성공한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겠죠? 이번 시간에는 내가 성공자라면 어떤 깨어있는 만남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김은정 사장님께서 나오실 텐데요.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깨어있는 만남을 하고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들어보고 소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정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들. 반갑습니다. 네. 라이언 메가스타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은정입니다. 저희 스폰서님은 500만 장자 허병천 주민의 스폰서님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박명섭 사장님 첫 MC인데 축하드립니다. 지금 떨고 네, 떨고 감사합니다. 있는 나 떨고 있니? 이러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손이 바르르 떨고 있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사장님 저번 주에도 월요일에 출연해 주시고 이번에도 또 출연해 주셨어요. 오늘 제가 이번에 정한 주제랑 김은정 사장님께서 현장에서 하고 계시는 거랑 너무 잘 맞거든요. 그래서 김은정 사장님 이야기 들으면서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주력으로 하고 계시는 게 있으실 텐데 요즘에 사장님께서 현장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야기 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현장에서 사장님들한테 오늘 좀 같이 해 보고 싶은 건 현장에서 사장님들 플랜 풀고 계시죠? 그쵸? 오늘은 그러니까 파헤치기라기보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데모를 하고, 그리고 파트너의 파트너가 되실 분을 만날 수도 있고요. 스폰서인 경우에는 또 지금 초기 사업자분들은 현장에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뭘 해야 되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잘 짚어 드릴 거고요. 그래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사업은 결국은 현장에서 아까 최지은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니드 파악이거든요.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는 거. 그것이 플랜N의 초입구에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서 박명서 사장님 요청하셔서 알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러면 플랜N이 있다면 플랜N을 펼쳐놓고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공유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네. 플랜은 첫 페이지죠. 근데 바로 첫 페이지로 넘어가기 어렵잖아요, 사장님들. 그래서 데모를 하고 그 사람을 몇 번을 만날 수도 있고요. 콜드를 통해서 만날 수도 있고요. 이랬을 때 이 플랜을 펼치기 전에 반드시 질문이 필요해요. 이런 질문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첫 번째,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을. 그리고 그분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알고 계세요?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분이 뭐 소비자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를 소개하는 거 아니에요? 밑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의 어떤 반응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알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내가 알아야 리드를 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 그렇게 알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저한테 10 분만 시간을 좀 주시겠어요? 10분 괜찮으세요?' 라고 해서 시간 확보를 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플랜 N을 꺼내서 지금 이걸 "이 책자를 선물로 드리려고 왔어요."라고 인제 말씀을 드리면서 인제 롤 플레잉을 좀 해 볼게요. 박명섭 사장님의 20 대로 돌아가는 거죠. 보험을 하셨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27 20대 살이었습니다. 27 살, 예. 네. 보험을 하고 있는 박명섭 사장님을 인제 데모도 보여줬고, 그리고 이분한테 저는 리크루팅 명단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기 전에 오늘 그분과 만남을 하기로 하고 나서는 계획을 짜야죠. '오늘은 반드시 그분한테 내가 이것만큼은 보여줄 거다.'라고 하는 계획을 짜고 인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첫 질문을 하고 이 책자를 선물로 드리려고 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바로 예 이렇게 이분 걸로 표시를 해 드리는 거예요. 이분한테 드리고 올 거니까. 그런 다음에 아까 첫 질문했죠. 인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삶을 한번 듣고 싶어요. 명섭 씨가 지금 보험을 하고 있다는 건 어떤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세일즈잖아요. 세일즈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하는 명섭 씨한테 지금 원하는 삶이 있을 거예요. 이 9 가지 중에 있을 텐데 지금은 현재보다 추가적인 소득을 원할 수도 있고 자기 사업, 그리고 경제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 그리고 개인적인 성장, 다른 사람을 돕는 거,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일로부터의 이제 안정적인 은퇴겠죠. 이것도 돈과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아홉 번째는 유산 상속. 유산 상속이야 아직 결혼을 안 하셨으니까. 이 아홉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선택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다 선택하고 싶겠지만 두 가지를 꼽으라면 재정적 자유랑 네. 다른 사람을 돕는 거요. 예. 다른 사람을 돕는 거. 이 두 가지를 이분이 이야기를 했을 때 한 가지 정도로 나는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재정적, 시간적, 개인적 성장 다른 이 안에 있는데요. 거기에 경제적인 초점을 좀 맞춰 보는 거예요. 그러면 명섭 씨 재정적인 자유라고 하면 나중에 결혼을 할 거 아니에요? 결혼을 해서 부부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평생 들어오는 소득으로 여유로운 삶을 사는 걸 재정적인 자유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수입이 평생 들어와야 매달 매달 들어와야 명섭 씨한테는 재정적인 자유일까요? 그래도 1,000만 원은 받아야 잘 여유롭게 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1,000,000 원. 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 1,000,000 원을 받는다면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진짜 말 그대로 자유가 생겼으니까 네. 여행도 많이 다니고 진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어요. 여행은 또 좋아하시네요. 그럼 네. 여행 어디 가고 싶으세요? 우리나라 말고 해외로 간다면 어디 가고 싶으세요? 어 이집트를 가 보고 싶어요. 이집트. 네. 이집트 얘기가 나오니까 얼굴이 화사하게 어 미소가 지어지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재정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시간적인 자유였어요. 저는 은행을 다녔고 재정적인 건 둘이 벌어서 1,000,000원 이상 벌었지만 시간적인 게 너무 되지 않더라고요. 여행을 가고 싶어도 일 주일이 맥심이었어요. 근데 재정적인 자유라고 하는 부분에서 내가 60이 넘어도 둘이 벌어서 지금 은행을 다니면서 제가 한 500만 원 정도 벌었고 남편이 700을 벌었기 때문에 1,200 정도의 소득으로 굉장히 여유로웠거든요. 내가 60이 됐을 때 1,000만 원이 넘는 수입이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면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사장님들 이분이 원하는 걸 들었잖아요. 그리고 질문했죠. 그런 다음엔 내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내 스토리를 이미 들었긴 했지만
내 얘기를 통해서 "나도 이런 삶을 원했어."라고 이야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질문만 하고 그 사람들 얘기만 듣기만 하는 분도 있고, 아주 내 얘기로 정신없이 내 얘기만 질비하게 늘어나서 그분이 뭘 원하는지 찾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 첫 장의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이 질문 안에도 또 질문이 있죠. 그래서 이분이 뭘 원하는지를 이제 알아냈습니다. 그러면 나이표가 있죠. 명섭 씨 지금 27 이잖아요. 네. 너무 좋겠다. 앞으로 원하는 걸 너무 많이 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보험 일을 하잖아요. 네. 그 일을 몇 살까지 하실 생각이세요? 솔직히 잘 살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빨리 성공하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한 40대 중반이면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40대 중반. 그럼 네. 20년 동안의 경제 생활을 하고 은퇴를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그쵸? 네. 그쵸. 그러면 이 20년 동안 내가 평생 들어올 소득을 만들어야 하는 거네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이 질문을 받았을 때는 100 세였거든요. 저는 36 살에 이 질문을 받았어요. 어떤 분한테, 보험하는 언니한테 80세 보험 플랜을 100 세로 바꿔 준다고 했는데, 은행원들은 55 세가 정년이거든요. 지금은 임금 피크제가 있어서 57 세까지 일을 합니다. 그런데 100 세까지 내가 살아야 된다고 하면, 내가 일하는 시간이 20 년인데 45 년을 일하지 않고 경제적인 어떤 삶이 없이 사 지출만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제가 55세 퇴직할 나이가 되면, 우리 남편은 저랑 7살 차이거든요. 벌써 퇴직을 하고 있을 나이예요. 그래서 저는 36 살에 무엇인가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래서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자영업을 생각했어요. 보석 감정사 공부를 해서 보석, 그러니까 금은방을 하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알아보던 중에 뉴스킨이 다가왔고, 뉴스킨을 알아보면서 '아, 내가 10 년만 열심히 하면 1,000만 원이 죽을 때까지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겠네.'였거든요. 명섭 씨가 지금 보험을 하면서 '내가 20년 보험업을 하면 나머지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겠네.'라고 했던 것처럼, 근데 저는 뉴스킨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번 보세요. 지금 명섭 씨가 바라보는 이제 100세 인생이 아니라, 보험을 하시니까 더 잘 아실 거예요. 네. 120 세라고 하면 거의 60 년에서 70 년의 삶을 연금처럼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와야 하는데, 보험으로 혹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예. 그런 생각을 한번 하고, 저도 나를 점검해 보면서 이 나이표를 대하는 자세가 좀 달라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세 번째 질문이었어요. 세 번째 질문의 킥포인트는, 이분과 공감하고 이분의 일에 대해서 언제까지 경쟁을 할 수 있는지, 혹은 본인 일을 끝내 놓고도 또 경쟁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은 70 세까지 하신다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 70 세가 끝나고 나서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 보고,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사업을 선택한 이유에 대한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에서는. 그런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이야기로 들어가는 거죠. 제가 처음에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전업자들이 많았어요. 모아둔 돈도 많았고요. 그때 많은 분들이 자기 업을, 남편이 직장을 다녔으니까요. 저는 바로 뉴스킨에 뛰어들 수 있었는데, 현재는, 그러니까 제가 한 10년 정도 하고 나서는 투잡자들이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생소한 언어였는데 이제는 생소하지 않아요. 엔잡러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현재 미국의 젊은 친구들한테, MZ 세대들한테 질문을 해요. 당신한테 현재 $500가 있냐고. 대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거예요. 한 달 월급이 들어오면 지출로 빠져나가기 바쁘고, 30살이 넘으면 그때부터 카드 대금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엔잡러들은 결국은 한 가지의 일이 아니라 일이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명섭 씨는 지금 한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아마 그 수입이 부족하면 뭔가 또 어떤 일이 필요할 거예요. 또 무엇인가 하게 될 거거든요. 뭐 맞아요. 대리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요즘은 배달도 집에 오면서 배달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도 운영하는 분들도 있고요, 핸드폰으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이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표가 있는데요. 네. 그냥 직장인으로서 내가 N잡을 통해서 돈이 들어오지만 내가 몸이 아파서 일을 못 한다면 직장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은 한계가 있거든요. 수입이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분들은 결국은 어떤 일을 하고 있냐. 물통 일을 한다고 하거든요. 여기 보면 파이프라인의 우화라는 책에 보면 물통에 대한 우화가 나와요. 결국은 내가 여러 가지 3 개, 4 개, 5 개의 일을 하더라도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라면 저는 제안해 드리고 싶어요. 그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시스템을 구축하는 파이프라인을 깔아 보자고. 수도꼭지를 달고 수도꼭지를 딱 틀면 물이 나올 수 있는 거. 그래서 아까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네트워크에 대한 정의는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내가 파이프를 깔고 내가 지금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파이프를 깔아가면서 수도꼭지를 달아서 물이 잘잘잘잘 나오게 하는 펑펑펑펑 나오게 하는 그런 일을 저는 제안해 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지금 내 시간과 노동을 맞바꾸는 물통의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물통을 들 수 없게 된다면 결국은 아픈 거죠. 질병이 있거나 내가 아프면 결국은 수입이 없죠. 그리고 물통이 깨져. 지금 하나은행이 됐든 기업은행이 됐든 명퇴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다니던 직장이 없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폭풍우가 쳐서 내가 나가지 못해. 코로나 같은 그런 시간이 우리한테 3년 정도 있을 거라는 예측을 누구도 못 했거든요. 근데 앞으로 코로나 같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자주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또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내가 소득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구축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저는 제안해 드리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맨 뒷장 정도 돼요. 페이지로 예. 예, 애니웨이 머니 장으로 가는 거예요. 애니웨이 머니 장으로 가서 뉴스킨의 쉐어링 그리고 빌딩 그리고 리드 보너스를 나중에 얘기해도 되거든요. 이분한테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애니웨이 머니 지금 여기에 있는 필요 지출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어디선가 쓰고 있는 홈쇼핑에서 쓰고 있기도 하고요. 약국에서 다른 어떤 제약회사에서 건강기능식품을 먹기도 하고요. 주방세제를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초제품을 쓰기도 하고요. 바디 제품을 쓰기도 하고 물도 우리가 사 먹죠. 렌탈을 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매일매일 쓰는 걸 우리 애니웨이 머니라고 해요. 이건 필요 지출이거든요. 지금 명섭 씨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죠. 혼자 그 자취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요? 혼자 네. 살아요. 그러면 예상을 해 볼까요? 한 30 대의 부부가 아이 둘을 키우면서 4인 가족이에요. 4인 가족일 때 매달 뭐 스킨케어야 뭐 한 6 개월에 3 개월에 한 번씩 떨어질 수 있지만 건강식품 매일매일 먹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4인 가족이 이걸 매달 지출을 한다고 보면 어느 정도 지출할까요? 한 달로 치면. 한 30-40만 원은 쓰지 그쵸. 않을까요? 평균적으로 30-40만 원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5인 가족인 게 70-80 어떤 분은 3인 가족인데도 100만 원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40만 원 정도로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처음에 명섭 씨한테 어떤 질문을 했죠? 원하는 삶이 있냐고 물어봤죠. 네. 원하는 삶이 없었다면 저는 이 얘기를 끝까지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 원하는 삶의 욕구가 있는 분들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당신이 파이프라인을 한번 깔아보겠다. 네트워크 마케팅인 제가 제시하는 뉴스킨을 통해서 깔아보겠다고 하면 이걸 뉴스킨으로 브랜드 체인지를 해보는 겁니다. 브랜드 체인지. 그러면 제가 앞으로 같이 공부할 쇼더 플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당신이 필요 지출을 매달 당신이 원하는 회사의 파트너십을 맺은 회사의 제품으로 이제 바꾸기 시작을 한다면 이건 매일매일 매달 지출이 나는 거잖아요. 5명을 찾아보자는 거죠. 5명을. 당신처럼 욕구가 있는 사람 5명을 찾아보고 그분이 이걸 이해한다면 브랜드 체인지를 할 거예요. 4인 가족일 수도 있고 3인 가족일 수도 있고 5인 가족일 수도 있는데 40만 원 정도 바꾸겠죠. 이분들도 필요 지출을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입문해서 내가 추가 지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 이들도 똑같이 나와 같은 똑같은 행위를 할 거예요. 원하는 삶이 있고 브랜드 체인지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도 똑같이 5명을 구축하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그걸 전달해 준 후원자와 같이 하는 거.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네트워크는 팀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 구축한 이 5명. 이 5명이 5명씩 구축해서 25명이 되고요. 세 번째까지 내려가면 125명이 나를 통해서 3년이 됐던 5년이 됐던 구축이 됩니다. 이분들은 어떤 사람이 원하는 삶이 있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분들이에요. 지금 소비자는 한 명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소비자 10명, 20명 될 수 있겠죠. 그분들은 우선 빼고 나를 통해서 나온 이분들이 나와 포함을 하면 156명이요. 40만 원씩 매달 지출을 한다면 어느 정도 지출을 할까요? 6천만 원 정도 필요 지출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소비자들이 있으면 꽤 많아지겠죠. 그럼 뉴스킨을 통해서는 6천만 원 정도의 필요 지출이 이루어진다면 한 500에서 많게는 800만 원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이 수입에 대해서는 제가 또 차근차근 안내를 하게 될 건데 명섭 씨 혹시 여기까지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네. 한 번에 네.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대충은 예. 네, 명섭 이해가 된 씨가 것 해야 같아요. 될 거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명섭 씨한테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렇다면 저와 같이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첫 번째인 브랜드 체인지를 해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부터 내가 먼저 모델이 돼서 바뀌어질 수 있는 제품부터. 세 번째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스템에 들어와 보는 거예요. 그건 제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 건데 우선은 굉장히 진지하게 듣고 계시는데 아직 제품에 대한 경험을 안 해 보셨잖아요. 네. 제품에 대한 경험을 풀 경험을 안 해 보셨기 때문에 저한테 정말 이게 내가 평생 쓸 만한 제품인지 나를 통해 이분들이 쓸 만한 제품인지 저한테 한번 체험받는 시간을 가져 보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시간이 될까요? 이번 주에 제가 화요일하고 목요일이 시간이 괜찮은데 어쨌든 일을 하셔야 되니까 저녁 시간에 1 시간만 시간을 내 주시겠어요? 근데 이거 만난다고 해서 몇백만 원 결제 바로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죠? 예, 그런 거 아니죠. 저는 이 제품이 내가 평생 쓸 만한 제품인지를 체험시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애니웨이 머니에서 내가 이 보상 플랜을 설명하고 해야 될 게 있어요. 초대예요. 그분에 맞는 니드 초대. 지금 체험을 안 해 본 분한테는 체험을 통해서 체험하는 그 시간에도 난 이분한테 사업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만약에 체험을 하고 데모를 하고 제품에 만족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아마 브랜드 체인지는 더 쉬워질 건데 이분은 쇼더 플랜 책자를 통해서 진도를 나가면서 랑앤 라이브를 안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이 플랜 앤 책자는 저를 만날 때마다 가지고 오시라고 드리고 마무리를 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실제로 조직을 만들어내신 김은정 사장님의 현장 이야기를 이렇게 롤플레이를 들을 수 있는 우리는 정말 큰 행운인 거 아시죠? 그래서 지금 이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 기록된 것을 나중에 보시면서 내가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어 공부하는 시간을 쓰는데 너무 중요할 것 같고요. 김은정 사장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게 사업 플랜이 초반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교육이 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툴이 제공되더라도 감이 없으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결국에는 현장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수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리더인 나는 할 수 있는데 이걸 파트너 사람들한테 이걸 이식시키고 전수를 해야 되는데 그 네. 부분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쇼더 같습니다. 플랜 그 서문에서 보면 당신은 제품을 브랜드 체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시작하고 10분 쇼더 플랜 정도만 풀 수 있으면 된다고 하지만 처음에 사업을 하면서 제가 지금 풀었던 이걸 현장 경험이 없기 때문에 풀어내기가 그리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플로우 차트에 보면 처음에 명단을 작성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스폰서와 미팅을 하고 스폰서와 만남을 갖게 되겠죠. 그런데 처음에 그분이 뭘 원하는지 정도는 마이스토리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이분을 어느 시기에 스폰서와 만나게 해 줘야겠다는 걸 하고 현장에서 스폰서가 만나면 이분을 데모를 해야 될지 이분을 양자 측정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양자 측정을 하면서도 플랜을 충분히 풀 수 있거든요. 이분의 욕구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스폰서가 이걸 풀 때 이걸 현장 트레이닝이라고 했잖아요. 쇼더 플랜 3 장에 나오는 그 현장 트레이닝을 할 때 녹음을 하셔야 됩니다. 아, 녹음을 시키는 예. 것을 미리 예. 알려주시는 거네요. 쇼더 플랜 14장에서 강조하는 건 녹음이에요. 그러니까 녹음을 해야 돼요. 그 녹음을 통해서 스폰서가 내가 소개한 몇 분한테 한 쇼더 플랜이라든지 스폰서의 마이 스토리가 다 다르거든요. 자영업을 하는 사람, 그리고 직장인인 사람, 그리고 주부였던 사람 제시하는 게 다 다르고 플랜을 풀면서도 그분이 원하는 삶이 다르기 때문에 이분이 이끌어가는 게 달라요. 그런 케이스들을 녹음을 통해서 내가 습득하는 거예요. 네, 음. 스폰서 사장님의 미팅을 한 번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참여를 해서 다양한 사례 것들을 다 녹음을 해서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라고 예. 이야기를 해주시는 당연하죠. 그냥 거잖아요. 스폰서와 미팅을 통해서 스폰서가 분류하고 스폰서가 리크루팅해서 스폰서가 데모하고 이거에 의지를 하다면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내 실력이 늘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내가 그걸 빨리 할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러 번 미팅을 하고 스스로 나가야 되는 그 타이밍이 오잖아요. 그때 마이 스토리를 잡아주시고 나가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음. 마이 스토리를 그룹 내에서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 네. 마이 저희 스토리에서 메가 네네, 스 꼭 타에서는 어떻게 지금 MBA라고 해서 제가 STP 반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마이 스토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 마이 스토리를 두 가지로 분류해서 1분 정도로 적게 해요. 첫 번째는 제품에 대한 마이 스토리. 내가 제품을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었고 이걸 통해서 처음엔 사업에 입문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업에 입문하게 된 계기를 너무 많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양자를 한다든지 뉴스킨 데모를 한다든지 이럴 때 나의 제품 스토리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걸 정리를 안 해 놓으면 중언부언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업에 대한 마이 스토리는 결국은 제품만 좋았으면 제품만 쓰는 고객으로 남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결국은 권리소득이죠.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100만 원이 되더라 100만 원이어도 연금소득처럼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그 소득이 내가 이해가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결정한 거란 말이죠. 그 권리소득에 대한 이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 마이스토리에 묻어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내 비전에 대한 그림도 그려져 있어야 되고요. 네, 맞습니다. 그 마이 스토리를 아주 짧은 사업 설명이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전에 잡아주신 권리소득에 대한 이야기,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 거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상대방을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마이 스토리를 이번 기회에 꼭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 내 마이 스토리는 준비가 됐어요. 근데 마이 스토리를 하고 그 사람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아까 최지은 사장님처럼 처음에 내 이야기만 달달달 쏟아내느라고 상대방을 파악하지 못하고 오는 경우 많이 있는데 경청에 대한 코칭은 어떻게 해주세요? 경청이요? 음 그 콜드를 요즘 많이 하죠. 콜드는 네. 여전히도 하고 있죠. 저도 처음에 콜드할 때 제가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머리카락이 계속 짧아져요. 머리카락이 계속 짧아지는 이유는 뭐죠? 헤어샵 가서 빙빙 돌고 있는 거죠. 계속 돈을 쓰는 그런 거죠. 예. 네. 그래서 파트너 후원을 할 때도 보면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제가 가서 한번 만나 드리려고 하면 그분의 가족 관계라든지 남편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이가 몇 살인지 이런 것이 전혀 파악이 안 돼 있어요. 굉장히 오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초점이 없는 거죠. 결국은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니드 파악은 그분의 주변 환경이나 그분의 삶을 알아내야 아까 최지은 사장님 그걸 터득하신 거잖아요. 그 사람의 삶을 알아내는 거. 그런 질문이 나한테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스폰서는 후원을 갔을 때 그런 것이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을 알고 가도 빨리 파악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맥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분이 지금 현실이 어떤지를 알아내기 위한 내 질문이 필요하다. 그런 질문에서 그 질문이 답이다라는 책을 좀 저는 좀 안내를 해 드리고 싶어요. 질문 요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질문하고 그 사람의 답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 가서 그리고 했을 때 요런 얘기는 드리고 싶네요. 거기 가서 돈을 많이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어 이거는 번외인데 돈을 쓰는 순간 그분한테는 제가 좋은 소비자예요. 고객이기 때문에 희망 고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깨어 있는 만남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목적 있는 만남이라고도 하죠. 가서 내가 비즈니스를 전달하고 싶은지 제품을 전달하고 싶은지 명확하게 서 있다면 그거에 초점 맞춰서 그분한테 가는 거예요. 소비자는 그분의 고객은 나중에 내 고객이 됐을 때 해 줘도 되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현장에서 많이 듣는 건 질문인 거죠. 질문을 통해서 듣고 메모하고 아까 밴드 활용하는 거 너무 좋던데요. 거기 또 후원자까지 스폰서까지 초대해서 그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거 너무 좋은데 저도 요즘 콜드를 합니다. 콜드를 하는데 콜드하면서 사진 찍는 거 되게 거부하잖아요. 저는 이제 맞아요. 예전부터 밴드에 저장을 하는데 저 밴드에 오늘 하루 일기를 써야 돼요. 라고 하고 그날 와서 밴드에 그분하고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것 또한 저 자신에 대한 하루의 피드백이라고 봐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와, 벌써 59분이 되었네요. 롤플레이하고 몇 마디 나눴는데 얼마나 깊이 있게 쏙쏙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가 깨어있는 만남이니까요. 깨어있는 만남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랑현 사장님들한테 한마디만 더 해주시겠어요? 네. 우리 싱가포르 도전하고 있고 두바이 도전하고 있고 뉴스킨 사업하면서 매달 매일매일이 가장 집중할 때인 것 같습니다. 5월 시작했잖아요. 이 깨어있는 만남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 한 주 동안 박명섭 사장님이 굉장히 고뇌하면서 준비하셨는데 이 아침 미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아침에 어떤 공간으로 가서 미팅을 했었잖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도 앞에 이렇게 슈트를 입었지만 밑에 바지는 편하거든요. 이렇게 내가 열기만 하면 많은 정보를 들을 수 있는데 이런 아침 미팅에 반드시 나와 내 파트너들이 같이 참석이 되고 또 중요한 건 이 미팅이 끝이 아니라 현장에서 우리가 얼마나 경험하고 노하우를 쌓아 나가느냐에 따라서 리더로 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오늘도 현장에서 발품 팔고 말품 팔고 셔터를 여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노하우를 알려주신 김은정 사장님께 랜선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랑연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많이 떨기도 했는데요.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 최지은 사장님께서 처음에 나오셔서 어떻게 경청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것의 가장 핵심은 피드백을 단기간에 너무 많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리고 밴드의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어떻게 스폰서링을 받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김은영 사장님께서 롤플레이 해주신 거 녹화돼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정말 현장 트레이닝을 이걸로 많이 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의도를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성의도는요, 이번 주의 성의도입니다. 깨어있는 만남을 위한 기록하기.
밴드가 없으시면 밴드를 만들어 보시고 그다음에 스폰서 사장님을 초대해서 오늘부터 만나는 분들의 중요한 정보들을 기록을 하는 그런 사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동안 랑앤라베에 참여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5월 정말 멋지게 한 주간 또 다 보내보시고 화이팅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최지은 사장님, 김은정 사장님, 그리고 뒤에서 호스트 봐주신 박지은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내일은 TR90 를 받으실 시간이에요. 정말 좋으실 겁니다.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박명섭 사장님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반갑겠네요. 이게 음소거 해제가 음소거 해제가 안 되죠.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정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박명수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호위반 과속 지점입니다. 왜 다 음소거가 됐을까요? 안녕. 내일 만나요. 영섭 사장님 지금 음소거 돼 있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한 분 한 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맞아요. 클릭이 안 돼 버리네요. 네, 클릭이 고생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어요. 진짜 어렵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온몸이 뜨거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마무리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어요. 네, 감사합니다.